이번 시간에는 응급처치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수강생 여러분 중에 알고 있는 용어가 있을까요? 첫 시간에 VTAC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혹시 VTAC이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까? 전에 뉴하트라는 의학 드라마에서 VTAC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 그때 상당히 유행할 정도로 사용된 의학 용어입니다. V는 ventricular의 첫 글자 영어 알파벳 V를 말하는 것이고 택은 테키카디아라는 의학 용어를 간단하게 발음한 것입니다. ventricular는 심실이라는 뜻이고 테키카디아는 빈맥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심실 빈맥이라는 뜻입니다. 즉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심장이 빠르게 벌렁벌렁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할 때 긴장하게 되어 가슴이 벌렁벌렁한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은 우측 심방에 동방결절해서 심장이 뛰도록 전기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심방에서 심장이 먼저 뛰기 전에 아래에 있는 심실에서 전기 자극을 주어 심장이 빠르게 뛰게 됩니다. 이때 심실 빈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장이 곧 죽어갈 때 심실 빈맥이 나타나게 되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VTAC이다 하면 아주 위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때론 첫 글자로만 따서 VT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 성인은 1분에 몇 번이나 뛰는 걸까요? 얼굴 표정을 보니 묻지 말고 그냥 가르쳐 달라고 하는 표정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죠? 1분 동안에 60회에서 100회 정도 심장은 박동합니다. 어떤 경우는 50회에서 100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100회보다 빨리 박동하면 빈맥이라고 50회보다 적게 뛰면 완맥 또는 서맥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폐 활량이 좋고 심장 근육이 튼튼해져 심장 박동수가 60회보다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1분 동안 몇 번이나 심장이 박동할까요? 비둘기는요, 찾아서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병원에서 VTAC 같은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CPR을 시행합니다. 어떤 때는 CPCR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CPR이라고 하는데 CPR은 카디오 펄모너리 리서스테이션으로 약자입니다. 즉 심폐소생술을 말합니다. C는 카디오의 첫 글자로 심장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P는 펄모너리의 첫 글자로 폐를 뜻합니다. R은 리서스테이션으로 소생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CPR은 심장과 폐 소생술이라는 뜻입니다. CPCR은 뇌를 나타내는 크레니얼이라는 단어 C가 추가되어 심장, 폐, 뇌 소생술을 뜻합니다. 여기 용어에서 보면 응급 상황에서 심장, 폐, 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생술은 이 심장, 폐, 뇌를 살리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심장이 멈추어 버리는 경우는 대처할 것이 없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용어는 AED. AED는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ion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자동 체외 제세동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제세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심장마비 때 자동으로 심장에 충격을 주는 기계입니다. 이 자동 제세동기는 공항, 백화점, 병원 등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는 어디든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이 AED가 아파트 각 동에도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온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AED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발견하면 옆 사람에게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AED는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웨이는 기도를 뜻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에어웨이를 잘 유지하라는 것은 기도를 잘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잘 유지되어야 호흡한 공기가 폐로 잘 들어가고 나오게 됩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산소가 공급되고 숨을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브리딩은 호흡으로 한 번 한 번 숨 쉬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정상 성인은 1분에 몇 번이나 숨을 쉬는 걸까요? 누가 대답하겠습니다. 어떤 수강생은 시간을 보면서 재어보고 있습니다. 설마 1분 동안 다 재는 것은 아니죠? 10초 재고 곱하기 6. 네, 정답 나왔습니다. 다음 용어는 circulation으로 순환을 뜻합니다. 순환은 피가 신체 전체를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circulation, 즉 순환이 잘 되어야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해야 산소, 영양소, 혈압이 잘 유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큘레이션이 안 되어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위험합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씁니다.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링겔역도 달고 혈관 수축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누워있는 환자의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디피브릴레이션은 제세동이라는 뜻으로 심장마비가 오기 전 나타내는 심실빈맥, 심실조동 때 심장 충격기로 쇼크를 가하여 심장을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는 심장 충격기를 디피브릴레이터로 제세동기라고 하며 의료기기 일종입니다. 제세동은 세동을 제한다 혹은 없앤다는 뜻으로 심장마비가 오기 전 나타나는 심장세동, 즉 가냘프게 떠는 것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다음 그림은 자동 제세동기 사진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자동 제세동기 심볼입니다. 가운데 심장 모양의 하얀 표시는 전기 충격을 주는 표시로 이런 표시가 된 곳에는 자동 제세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공항이나 백화점, 병원에 이런 표시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한 사람은 심장 압박을 하고 다른 사람은 빨리 자동 제세동기를 찾아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서 심장에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심장 충격을 주느냐에 따라서 살아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없는 경우 인위적으로 심장 압박을 함으로 심장 충격을 주어 심장이 살아나도록 합니다. 심장 모양의 심볼에 전기 충격 모양, 아주 중요하니 꼭 이 표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드러그는 약물로서 일반적으로 병원에 쓰는 모든 약물을 드러그라고 합니다. 임펀트는 영아를 말합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찍는 것이 심전도, EKG 찍는다고 하지요. 때로는 ECG라고 합니다. ECG는 일렉트로 카디오그램의 약자입니다. 일렉트로는 전기, 카디오는 심장, 그램은 어느 회사 노트북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것으로 카디오그램, 심전도입니다. ECG는 내시경 같은 무슨 특수검사를 하기 전 혹은 수술하기 전 심장에 이상이 있는가 가장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검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EKG는 심전도로서 심장의 전기 자극으로 인한 파형을 보여줍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씩은 찍어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 나갑니다. EKG와 ECG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음은 심실빈맥입니다. 드디어 전에 말했던 V택이 나왔습니다. 환자의 심전도에 V택이 뜨면 아주 응급 상황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벌렁벌렁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 이상하게 심장이 더 벌렁벌렁하면 심실세동이 오게 됩니다.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드디어 심장마비가 오게 됩니다.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이를 심장마비, 카디악 어레스트가 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레스트가 왔다고 합니다. 당장 심장이 멈추었다고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을 빨리 다시 뛰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추고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는 환자가 go to heaven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은 멈추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뇌가 먼저 멈추는 경우를 브레인 데스, 뇌사라고 합니다. 뇌사 판정은 몇 가지 검사와 전문 의사의 소견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멈추지 않고 뇌사가 온 경우는 장기 이식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뇌사 판정이 신중하게 절차를 갖추어 시행됩니다. 다음 그림은 심전도를 찍는 사진이고 그 결과 나온 심전도 소견입니다. 심전도 소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모른다고요? 그렇죠, 모르죠. 알면 병원에 있겠죠. 물론 정상입니다. 병원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알고자 찍는 진단들의 이미지가 보기에 이쁘게 보인다거나 모양이 일정하게 보여주거나 좌우 대칭으로 보이면 얼추 정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죽음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첫째는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브레인 데스, 뇌사입니다. 뇌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뇌가 죽었는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의 심장이 살아있는 한 사망했다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뇌에는 숨을 쉬게 해주는 호흡 중추가 있기 때문에 뇌사에 빠진 사람은 이 호흡 중추가 망가져서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고 인공호흡기를 떼면 바로 go to heaven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서울에 있는 모 유명한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오랫동안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편안히 환자를 보내고자 하여 인공호흡기를 뗐는데 꽤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뇌사 환자는 인공호흡기만 달고 누워있으면 생존 상태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디악 데스, 심장사입니다. 심장마비가 오게 되면 아무리 생존 유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최종 단계입니다.
셋째는 vegetable state로 식물인간 상태를 말합니다. 식물인간 상태는 심장 정지 등의 원인에 의해 심한 저산소성 뇌 손상을 받은 환자들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식물인간 상태를 뇌사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물인간 상태는 뇌 중에서 대뇌의 전반적인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는 대뇌를 포함하여 뇌간까지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아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호흡 중추가 뇌간에 있는데 식물인간 상태는 이 뇌간이 손상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음식을 공급하고 욕창, 요로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비교적 장기간 생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서는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어로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의술 대신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최대한 베푸는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호스피스라는 말은 라틴어 HOSPS에서 유래합니다. 호스피스는 중세기의 성지 순례자들이 하룻밤을 쉬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죽음이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완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암 환자의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유선네이셔, 안락사입니다. 유선네이셔는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질병 등의 고통받는 이가 더 이상 치료 활동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는 인위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요즘은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이라고요, 소극적 안락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며 심장이 멈추어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아난다고 해도 무의미할 때 다음번에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말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을 DNR이라고 표시합니다. DNR은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끔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 이 표시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용어는 체스트 컴프레션은 흉부 압박 혹은 심장 압박을 뜻합니다. 심장 마사지가 바로 이 흉부 압박을 말합니다. 응급 환자가 왔을 때 마사지하면 이 흉부 압박을 하라는 말입니다. 레스큐 브리딩은 구조호흡으로 호흡을 2차례 불어넣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레스큐어는 구조자란 뜻이고 입에 씌우는 것을 마스크,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기구를 백이라고 합니다. 인공호흡이나 백, 마스크로도 호흡이 잘 안되면 직접 기관지에 튜브를 넣어 호흡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튜브를 트래키얼 튜브로 기관지 튜브라고 합니다. 네이소 게이스트릭 튜브는 비위관이라는 뜻으로 코에서 위로 넣는 관을 말합니다. 비위관을 삽입하는 이유는 음식을 넣어주기도 하고 위에 공기를 빼는데 사용합니다. 호흡이 가빠지면 입으로 음식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음식이 들어갈 때는 후두개가 닫혀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게 하고 숨을 쉴 때는 후두개가 열려 숨을 쉬도록 합니다. 그런데 호흡이 가쁜 경우는 이게 잘 되지 않아
음식물이 기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식물이 기관지로 들어가면 이물질이 폐로 들어가게 되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여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관을 삽입하여 음식물을 안전하게 위로 넣어주게 됩니다. 또 위에 공기를 빼주기 위해서 비위관을 삽입한다고 했습니다. 위에 공기를 왜 빼지요? 또 위에 공기는 왜 들어갔죠? 환자의 호흡이 안 좋으면 의사는 인위적으로 백과 마스크를 사용하여 산소를 포함한 공기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기도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에 공기가 차게 됩니다. 위에 공기가 차게 되면 배도 불러올 수 있고, 배가 불러오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합니다. 호흡을 잘해야 환자가 호전되는데 백과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과 마스크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호흡을 시켜주지 말까요? 그러면 또 환자는 또 나빠지고 악순환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인위적으로 백과 마스크를 사용하여 호흡을 시키고 위에 찬 공기를 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위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다음 용어 보겠습니다. 렁을 폐라 하고 하트를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스크, 안부백 장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안부백 의료기기입니다. 맨 위쪽에 있는 것이 마스크, 숨을 쉬도록 해줍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안부백입니다. 이걸 짬으로써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레저버로 산소를 연결했을 때 산소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들어가는 산소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자 상태가 안 좋을 때 이것을 사용하여서 호흡을 넣어주게 됩니다. 다음 용어는 캐로티드 아터리라는 경동맥 혹은 목동맥을 뜻하는 것으로 목을 지나가는 동맥을 말합니다. 이 경동맥은 우리 목 앞에 툭 튀어나온 아담스 애플 혹은 갑상선 양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골짜기 같은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를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맥박이 팔딱팔딱 뛰는 것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갑상선 양쪽을 따라 내려가면 골짜기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을 살짝 누르면 맥박이 팔딱팔딱 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동맥, 목동맥의 맥박입니다. 상완동맥 혹은 위팔동맥은 말 그대로 상완, 위팔에서 맥박을 느끼는 동맥을 상완동맥이라 합니다. 역시 팔꿈치 관절 아래쪽 상방에서 지그시 누르면 폴딱폴딱 느끼는 맥박이 바로 상완동맥입니다. 이 상완동맥을 각자 찾아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덜트를 성인, 차일드를 소아, 인펀트를 영아, 니오네이트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슈파에는 앙화이로서 사람이 반듯하게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프로는 사람이 엎어져 누워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펄스는 맥박을 뜻합니다.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혹시 학생 여러분, 맥박은 어디서 잘 잡히는 것일까요? 맥박은 동맥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촉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겉에서 보는 모든 혈관은 다 정맥혈관입니다. 혹시 이발소 간판이 왜 빨강색, 하얀색,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빨강색은 동맥, 파랑색은 정맥, 하얀색은 붕대를 상징합니다.
설마 하는 눈치입니다. 18세기경 유럽에서는 이발사가 외과 의사의 역할도 겸해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이발소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 도구로 나온 나이프가 머리를 자르거나 미온도를 하거나 작은 수술을 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1540년 프랑스의 메아나킬이라는 이발사가 둥근 막대기에 이 세 가지 색깔을 칠해 정문에 내걸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발소 세계 공통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수술 도구인 나이프, 즉 블레이드가 칼날을 뜻합니다. 다음 용어는 하드어택. 이 하드어택은 심장발작 혹은 심장마비를 뜻합니다. 이미 언급한 카디악 어레스트와 비슷한 뜻입니다.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은 심근경색으로 의료인들은 앞자를 따서 MI라고 합니다.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저녁에 잘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심근경색 때문입니다. 이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동맥경화로 심장이 막혀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심장 근육이 썩게 됩니다. 이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발생하면 시간을 다투는 응급질환이 됩니다. 스트로크는 뇌졸중으로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쓰러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카디악 마사지는 심장 마사지를 뜻합니다. 심장 마사지는 흉부 압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장 마사지를 하라는 것은 흉부 압박을 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 용어는 코드레드, 코드블루입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어느 병동에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면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약속된 차인벨 소리와 코드블루 61병동 하면 61병동에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으니 의사 선생님들은 빨리 그곳으로 오라는 신호입니다. 병원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일일이 연락하지 않고 방송을 통해 빨리 오라고 방송을 내는 것입니다. 큰 병원에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방송이 나면 이 팀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현장에 도착하고 응급처치를 수행함으로 환자를 살려내고자 힘씁니다. 이러한 팀들이 구성되어 있고 잘 운영될 때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좀 어렵지만 단어 뜻 정도는 알아두면 시험 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기지개를 한번 하고 다음 강의도 신나게 들을 준비를 합시다. 다음 강의는 인체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